독일이 굉장히 관용적인 그런 나라이지만 아돌프 히틀러를 찬양하는 말을 하면 큰일 나요. 그건 금기사항이에요. 그건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관용적인 사회가, 독일은 특별히 기억력이 강한 사회죠. 지난 일을 잊지 않아요, 독일은. 한국은 망각이 강한 사회라면 독일은 기억이 강한 사회예요. 이런 나라에서 어떤 정치인이 나는 독일인이라는 게 자랑스럽다라는 말을 하니까 엄청나게 뜨겁게 논쟁이 붙을 수밖에 없는 거죠. 뭐가 그렇게 자랑스럽다는 거야? 우리가 뭘 했다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때 그 논쟁에 종지부를 찍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당시 독일 연방 대통령이었던 요하네스 라우라는 사람이에요. R-A-U, 라우. 요하네스 라우. 이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독일인이라는 사실에 대해 기뻐할 수도 있고 감사하게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 이룬 것만 자랑스러워한다. 이 말을 했어요. 연방 대통령이 이 한마디를 하면서 이 격렬했던 논쟁이 잠잠해진 거예요. 이 일화를 소개하는 목적이 있어요. 연방 대통령 요하네스 라우의 이 한마디는 어떻게 해서 나온 것인가? 갑자기 생각했나? 아니면 갑자기 공부했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평소에 어려서부터 꾸준히 책을 읽은 거예요. 꾸준히 책을 읽으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아무도 할 수 없는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논쟁이 조용해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독서의 힘은 이런 거예요. 독서의 힘은 내가 책을 읽는 순간에는 나도 예측할 수 없었던 그 지혜가 생기고 그 지혜를 토대로 해서 어느 순간에 내 입에서 내 자신의 언어가 나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은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건 뭐냐? 내 자신의 언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내 자신의 언어는 어느 날 갑자기 행운처럼 다가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읽은 책을 토대로 해서 내 언어가 거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내 지식이 아니면 전부 쓸모없는 지식이에요. 우리는 수많은 지식을 안고 있어요. 수많은 지식을. 그런데 그 지식 중에서도 너무나 많은 지식들이 또 허위 지식이 된단 말이에요. 틀린 지식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 여러 가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다라고 말했다. 소크라테스가 고칼로르시야. 소크라테스는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거든요. 일본 제국주의 시대의 교토대학의 법철학 교수가 일제 지배를 더 강하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 말을 지었단 말이에요. 거짓말을.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라고 했다. 그런데 이게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고지고대로 믿었던 국가가 딱 두 나라. 일본 그리고 한국 딱 두 나라. 혹시 외국인들 만날 기회가 있으면, 여러분 영어를 하니까 영어권 학생들을 만날 기회가 있으면 이거 한번 꼭 질문해 보세요. 소크라테스가 이런 말을 한 사실이 있느냐라고. 악법은 영어로 뭐라고 하죠? 베들러예요. 이게 악법이에요. 악법도 법이다라고 말하는 사실이 있느냐 물어보세요. 근데 지금 시대는 책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시대예요. 책의 홍수 시대야. 그러나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도대체 어떤 책을 읽어야 되는 거야? 이 문제가 생기죠. 그렇죠? 여러분 책을 읽고 싶죠? 읽고 싶은데 어떤 책을 읽어야 되냐? 그 기준은 뭐예요? 여러분이 책을 선택하는 기준. 예? 제목을 보고, 예? 내용을 보고, 여기에 교육가문 독서 중에 보면 박미자 선생님이 쓴 책, 중학생 기적을 부르는 나이라는 책이 있어요. 책 제목 멋있죠? 그 선생님은요, 평생 중학생만 가르쳤는데 중학생만 보면 기적처럼 보이는데 한 사람이 자기는 중학생이 아무리 사고쳐도 밉지가 않대. 근데 이 선생님이 원고를 쓴 다음에 이 원고 제목을 달아야 되잖아요. 제목이 굉장히 중요해요.
귀문의 칼의 나라. 이 제목으로 지금 히트쳤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목을 나름 잡아가지고 교실에 들어가서 반 학생들에게 말을 한 거예요. 얘들아, 이번에 선생님이 책을 쓰는데 이 책의 내용은 너희들에 관한 것이야. 근데 선생님이 제목을 이렇게 달았다 했대요. 그랬더니 그 반 학생들 반응이 바로 에이 그러더래요. 에이. 그래서 선생님 순간 이 제목으로 나가면 이거 망한다 싶어가지고, 그래 그러면 너희들이 한번 제목을 달아봐 하면서 앞에 칠판에 자유롭게 나와서 제목을 한번 써보라고 했대요. 근데 그 중에 한 아이가 쓴 제목이 중학생 기적을 부르는 아이. 그래서 그 책 제목이 그런 식으로 된 거예요. 중학생 아이들이 그 제목을 보면서 얼마나 다정하게 다가오겠어요. 이 작가는 우리 중학생을 문제로 보는 게 아니라,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기적을 부르는 아이들로 보고 있구나. 이 작가의 생각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 작가의 설명을 들어보니까 자기는 중학생들을 그렇게 보는 것이 그냥 가식이 아니다. 실제로 좋다, 실제로 중학생들이. 그리고 중학교 2학년 뭐라고 하죠? 중학교 2학년 이쪽에 남쪽에 중2가 있기 때문에 김정은이가 남친을 못했다. 중2가 무서워서 그러는데 그 선생님 설명에 따르면 실제로 중2는 질풍노도의 시기이기 때문에 누구도 못 말린다. 그냥 근거 없는 말이 아니라 이런 근거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여러분들이 독서는 놓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놓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 한참일 때 영국이 지금 독일하고 계속 싸우잖아요. 싸우는데 굉장히 힘들어, 전쟁이. 근데 미국이 참전해야 하는데 미국이 참전하지 않아. 그래서 처칠 수상이 미국으로 달려간 거예요. 비행기 타고. 루스벨트를 설득하기 위해서. 그럼 호텔에 들어가서 아침에 샤워하면 큰 이렇게 타월 걸치잖아요. 걸치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문이 열린 거예요. 문이. 그래서 처칠이 깜짝 놀라가지고 타월을 딱 놓쳐버렸대요. 몸이 어떻게 되는 거죠? 알몸이 되는 거죠. 그때 처칠이 루스벨트에게 이런 말을 했대요. 각하, 나와 영국은 각하 앞에 감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보통 사람도 당황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나와 영국은 당신 앞에 감출 것이 없습니다. 에이브라함 링컨 알죠? 에이브라함 링컨 얼굴이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못생겼어요? 특색 있잖아. 아주 멋있잖아요. 근데 그 링컨에게도 정적이 엄청 많았대요. 당연히 많았겠죠. 한 번은 어디 장소에 갔는데 그 정적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링컨을 가리키면서 이런 말 했다는 거예요. 링컨, 당신은 2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야. 이렇게 공격한 거예요. 여러분, 누가 그렇게 공격하면 기분 좋아, 나빠? 당신은 2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야. 이렇게 공격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 링컨은 태연하게, 여보시오, 내가 만약에 2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다면 이 자리에 이 얼굴을 가지고 나왔겠습니까? 에? 아니, 그런 상황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분 나빠서 화를 낼 텐데 그 상황에서 어떻게 그런 문장이 나오냐 하는 거예요. 로마 제국 알죠? 카이사르 알죠? 카이사르가 멋진 말 많이 했어요. 전쟁에 승리하고 나서 원론에 전쟁 승전 보고서를 보낸단 말이에요. 거기서 썼던 용어예요. 라틴어로 베니비디 비치라고 했어요. 뭐죠? 안노라 보안노라 이겼노라. 아니, 어떻게 그걸 쓰냐 그렇게. 그 치열한 전쟁 그 승전 보고를 하는데 어떻게 그 세 단어로 그렇게 쓸 수 있냐는 거예요. 근데 그 세 단어 배열이 지금까지 전 세계인에게 계속 암송이 되잖아요. 베니비디 비치, 안노라 보안노라 이겼노라.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카이사르는 그 당시에 로마에서 대표적인 문장가였다는 거예요. 문장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장가는 문장가는 자기 글을 쓰잖아요. 그죠? 자기 글을 써. 자기 글을 쓰기 위해서 수많은 글을 읽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거 봤나요? 2010년에 서울에서 열렸던 G20
정상회담. G20, G20 이게 뭐의 약자죠? G20 뭐의 약자예요? G가 무슨 뭐예요? G가 뭐의 약자야? 그룹이야, 그룹. 그룹 오브 20. 이게 G20예요. G20. 정상회담이 끝나고 나서 폐막을 하죠. 근데 마지막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기자들에게 스페셜 서비스를 했어요. 그 서비스는 뭐냐? 질문의 기회를 준 거예요. 오로지 한국 기자들에게만. 고맙죠, 오바마? 그래서 오바마가 그렇게 그 동영상 유튜브에 치면 바로 나와요. 내가 한국의 기자들에게만 질문할 기회를 주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질문하시라고. 안 했어요. 질문을 못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몇 번 줬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누가 나왔죠? 어떤 차이니스가 나와가지고 손을 딱 들고서 질문하려고 보니까 오바마가 바로 느낌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기자입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중국 기자입니다. 앉으세요. 난 한국 기자에게 기회를 줬습니다. 하니까 그때 그 중국 기자가 했던 말이에요. 나는 더 홀 에이지아, 전체 아시아를 대표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랬어요. 쪽팔리죠? 세상에. 그래도 안 주다가 한국 기자들이 끝까지 질문을 못하니까 마지막에 그 기자한테 준 거예요. 질문 기회도 이용하지 못하는 한국 기자.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나는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기자들 중에 영어를 전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까 오바마가 무슨 말 했는지를 몰라. 못 들어. 또 한 부류는 질문의 내용은 알아들었는데 그 영어로 질문할 수가 없어. 또 하나는 영어 잘해. 영어 선수야. 말도 잘하고 일승도 잘해. 다 잘해. 그런데 질문을 할 수 있는 내공이 없어. 뭘 물어볼 것인지 거기다 내공이 없어. 그 내공은 뭘로 기르는 거죠? 책으로 기르는 게 내공은. 그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외국의 지도자들 보세요. 외국의 지도자들, 수많은 지도자들 무슨 말을 할 때요 원고 가지고 말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원고 안 읽어요. 외국 지도자들은 그냥 마이크 하나만 가지고 몇 시간이고 몇 시간이 한단 말이에요. 그 힘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지금 독일 연방 수상이 누굽니까? 앙겔라 메르켈 연방 수상이죠. 작년에 유엔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메르켈 수상이 여성의 권리도 인권입니다. 우리가 아직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은 인간성에 대한 수치 아닙니까? 이런 말을 했어요. 여성의 권리도 인권입니다. 우리가 아직 그런 말을 해야 한다는 것은 인간성에 대한 수치 아닙니까? 이런 말을 했어요. 기자가 물어봤어요. 당신은 페미니스트입니까? 아닙니다. 나는 페미니스트가 아닙니다. 그랬어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페미니스트냐 아니냐 이거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메르켈 수상은 그걸 뛰어넘어 버리는 거예요. 독서의 힘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독서하는 것은 결국 사람들에게 나는 누구라고 하는 것을 알리게 한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내 글을 통해서, 내 언어를 통해서 알리게 한 거예요. 그래서 독서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했던 말 나도 하는 건 전혀 의미 없어요. 누가 귀를 기울이지도 않아. 그 사람만이 한 것을 사람들은 신경을 쓴단 말이에요. 우리 신흥고등학교 1학년 여러분들 지금 1학년인데 3학년까지 시간이 이제 쭉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학생들이 책을 읽을 시간이 있는가? 교과서 공부 끝내고서 읽을 시간이 있는가? 그런 말을 많이 하지요. 아까 처음에 말을 했죠. 교육감에게 책을 읽을 시간이 있을까? 근데 시간은 내가 만드는 거예요. 시간은 누가 주는 게 아니라 내 손으로, 내 의지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시간이에요.